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십니다. 현재 22도고요. 오늘 낮 최고 33도로 예보됐습니다. 맑은 후 흐린 날씨 또한 예보됐습니다. 국방부가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사관생도를 4년 동안 통합 교육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 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을 검토한 다음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오전에 열리는데요. 이미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자세히 살펴볼까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전국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매불쇼에서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결정을 법무부와 총리, 여당에게 떠넘겼다면서 매우 잘못된 판단으로서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와 서울시장 후보 경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해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철민, 이건태, 박지원 의원 등은 금도를 넘은 저주의 언어다,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와 친노 친문 진영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을 조선일보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유시민 말을 며칠이나 의미 있게 받아들일까요? 민주당 의원 중에서 말입니다. 다음 소식도 관련한 소식입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일부 강성 지지층이 집단 공격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거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의 예외를 두자는 법안에 참여한 의원들의 SNS에는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검찰에 로비 당했느냐, 수박이다, 이런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축소, 은폐 의혹과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한 추가 증거 확보가 드러났다며 수사기관 간의 교차 검증과 견제 장치의 필요성이 확인됐는데 계속 강경 지지층은 반대만 외친다는 것이죠. 형사법 개혁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중심에 둬야 한다. 신중론을 제기한 의원들이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형태. 당내 수기와 건전한 공론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고 있나요? 뻔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이 열린 사회의 동지일까요? 적일까요? 함께 숙고해 볼 문제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소아 중환자를 돌볼 전문의가 전국에 3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소아 중환자실은 15곳, 병상은 165개에 불과하며 병상의 59%, 전문의의 71%가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유일한 소아 중환자실인 양산 부산대병원도 전담 전문의가 2명뿐이어서 의료진이 사실상 365일 대기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아 의료 지원자가 줄고 병원들이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꺼리면서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소아의 사망 위험이 더 높다며 전문의 확충과 소아 중환자실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2,840원, 월급은 223만 원을 넘어서 직원 보험료와 퇴직금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불황과 임대료, 식재료비 상승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줄이고 사장이 하루 11시간씩 혼자서 일하는 가게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과 경련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사 대립과 정권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현행 구조를 고용, 물가, 생산성 등을 반영하는 예측 가능한 결정 체계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네, 경련 결정.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바꾸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바꾸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이런 의견 보수 언론의 주장이긴 하지만 귀를 열어놓고 경청은 해야 하지 않겠나. 왜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실존하는 문제니까요. 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TV 뉴스는 어떤 이슈 다루고 있는지 만나보죠.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덜 오른 걸로 나오면서 급등 출발한 코스피. 변동폭이 너무 커서 개장 6분 만에 여지없이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36번째,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온 지난 한 달 반 동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했던 금융감독 원장은 정작 최근 회의에서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말한 걸로 알려져 변동성 완화 정책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을 또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청와대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고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에 삼성 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 네, 아닙니다.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가운데 법력관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 개정안을 낸 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개혁 1년이 넘도록 안 이룬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검찰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장철민 의원도 유 작가가 금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합수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으로 가는 사건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하셨나요?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